병원 6인실 한쪽 구석, 낡은 침대 위에 70대 후반의 노인 정만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맡에는 검소한 짐 몇 개만 놓여 있었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슬리퍼조차 바닥이 해진 본인 슬리퍼로 대체해 신고 있었죠. 옆 침대 환자들은 면회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정만수 주변만큼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다른 환자들에게는 무료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링거 맞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 돈이야. 필요 없어. 정만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들과 마주친 후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분 하루에 5번씩 싸우신대요. 우리 병원 역사상 제일 짠돌이에요. 물도 아껴 드시고 검사비도 아까워하시고 6인실에서도 제일 구석진 자리 고집하시더라고요. 밥도 반찬 하나씩 덜어달라고 하시고 전기료 아끼려고 불도 안 켜시잖아요. 정만수는 이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해명하지 않았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6인실 분위기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가족들이 찾아와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왔지만 정만수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면회 시간이 되자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소박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온 아내를 보며 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의자를 가져다 놓으려 했지만 정만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래 있지 마. 집에 가서 쉬어. 많이 아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갈 거야.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간병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 노인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검소한 복장, 절약하는 모습, 조용한 성격까지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내마저 수수한 모습이어서 더욱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 김현수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30대 중반의 김현수는 실력은 있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6인실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정만수 침대 앞에 서자 차트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진료면 됐죠. 6인실에서 뭘 더 바라세요? 정만수는 조용히 김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현수는 정만수의 눈빛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회진을 마치고 싶어 했죠. 약값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처방전대로 드세요. 빨리 나가야 다른 환자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김현수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정만수가 검사비를 아끼려 한다고 여기자 더욱 냉소적으로 변했죠. 면회 시간에 정만수의 아내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김현수는 의자를 치워버리며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 면회 오래 하면 병실 감염 위험 커져요. 좀 배려해 주세요. 아내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정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을 떨며 이 자식이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어르신, 불만 있으시면 다른 병원 가세요. 여기 6인실도 자리 없거든요. 김현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른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김현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인실 환자에게는 극진히 예의를 갖추며 설명했죠. 회장님, 어디 불편한 곳 없으시죠?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정만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역겨웠죠.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 일들을 겪으며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병원 구내식당에서 간호사들이 또다시 뒷담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만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병원 전체에 퍼져 있었죠. 정만수 씨, 예전엔 재벌이었다나 뭐라나. 그럼 뭐해? 지금 6인실에서 악 쓰고 있구만. 아니, 진짜 돈 있었으면 지금 이 모양이겠어요? 간호사들은 정만수를 동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실제로 지방에서 중견기업 세계를 일군 창업주였습니다. 건설업에서 시작해 제조업, 유통업까지 확장한 사업가였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원에 수십억 원을 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관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그가 지원했고 지분도 일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이런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장 최태성과의 관계였습니다. 최태성은 정만수의 대학 시절 절친이었고 의대 진학, 당시 어려운 형편 때문에 포기할 뻔했을 때 정만수가 학비를 지원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병원 개원 자금도 정만수가 투자했죠. 정만수는 병실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지금껏 내 이름 드러낸 적 한 번도 없지. 하지만 이젠 안 되겠군. 정만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늦도록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병원장 최태성이 간호사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우연히 입원 환자 명단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만수? 설마 그분이? 최태성은 서둘러 6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그 정만수라면 어떻게 6인실에 계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6인실 앞에서 머뭇거리던 최태성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석 침대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우리 정 회장님을 이딴 병실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태성은 서둘러 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만수는 최태성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태성아, 왜 이렇게 일찍 나왔나?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계세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최태성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모두가 놀랐죠. 진즉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당장 1인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됐어. 여기도 괜찮아. 하지만 최태성은 이미 간호사를 불러 VIP 전용 1인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인실에 있던 그 노인이 병원 최대 투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죠. 정 회장님, 밥 먹을 땐 입 다물고 병원에선 환자 티나게 굴면 안 되지 않겠나? 정만수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최태성은 그런 정만수를 보며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절친이자 은인을 이렇게 대접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죠. 옮겨지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 병원의 주인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으며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수는 병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태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보세요. 김현수는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태성은 한동안 말없이 김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만수 환자 기억하죠? 예, 6인실에 계시던.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정만수 회장님은 이 병원 최대 투자자십니다. 신관 건설비 대부분을 지원해 주셨고 지금도 이 병원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김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그 노인이 사실은 이런 분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죠. 더 중요한 것은 제 대학 시절 은인이시라는 겁니다. 의대 학비부터 이 병원 개원 자금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최태성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김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군요. 젊은 의사가 6인실이라고 환자를 무시한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성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라면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태성의 말이 김현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병원장 말이 맞았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병실 등급에 따라 태도를 달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지금 당장 가서 사과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잃었던 것입니다. 김현수는 VIP 1인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정만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품이 있어 보였죠. 들어오세요. 정만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앉아보세요. 정만수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젊은 친구 6인실이라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정만수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김현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고 싶었나요? 아니면 궁금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젊은 시절 이 병원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는 모두 아픈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1인실에 있든 6인실에 있든 똑같은 환자예요. 김현수는 정만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젊은이는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정만수는 김현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정만수의 마음이 고마웠죠.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세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 말이에요. 김현수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만수는 그런 김현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만수와 김현수의 만남 이후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성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간호사, 의사, 행정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참석했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태성은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환자에게 계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름이 아닌 아픔을 보는 거예요. 최태성은 정만수의 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6인실에 있던 그 노인이 실제로는 어떤 분이었는지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병실 등급이나 환자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료진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만수를 대하는 태도를 떠올리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것이 의료진의 기본 자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은 6인실 환자들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대했고 의사들도 태도를 바꿨죠. 김현수는 특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만수는 VIP실에서 이런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원 풍경이 예전보다 따뜻해 보였죠.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의사들이 세심하게 진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며칠 후 정만수의 퇴원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간호사들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정만수를 무시했던 간호사들도 진심으로 사과했죠.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정만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런 정만수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김현수도 찾아왔습니다. 직접 가방을 들어주며 배웅했죠. 선생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세요. 환자의 마음을 읽는 의사 말이에요. 정만수는 김현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최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배웅하는 마음이 착잡했죠. 태성아, 고마웠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병원이 더 따뜻해졌어요. 최태성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만수의 일을 계기로 병원 전체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 마음이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네. 정만수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투자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남겼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서는 정만수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람의 가치는 병실 등급이나 겉모습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진심을 잃는 순간 우리가 진짜 잃는 건 사람 그 자체입니다. 정만수가 남긴 교훈은 그 병원에서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